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자세한 내용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83만 가구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개발을 제한하면 LH 등 공공부문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임대주택 비율은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사업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LH 등이 주민 동의를 거쳐 직접 정비 사업에 나서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 물량의 70에서 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30%로 늘리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선 구체적 입지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 인근과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26만 3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451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단 감염이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51명입니다. 전날보다는 16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400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 중증 환자는 9명이 줄었지만 사망자가 7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166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기도가 128명, 그리고 인천이 43명으로 수도권의 전체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집중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26명, 충남 13명, 광주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에 300명 넘게 증가했는데요. 2월 들어서 200명 아래로 떨어지나 했더니 최근 이틀간 다시 3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85명이나 됩니다. 수도권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 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된 셈인데 숨은 감염자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최근에는 병원이나 복지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복지시설과 음식점, 병원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제조업이나 보육시설, 요양원 등을 연결고리로 추가 감염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새로운 집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집단 전파된 사례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이달 들어서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
모두 4명이 확진됐습니다. 첫 확진자의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 확진된 건데 총 확진자는 38명에 이르고요. 앞서 확진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정도 강합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다시 증가세에다가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될 가능성도 커서 긴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고민하는 정부가 3차 유행은 현재 정체기를 맞았지만 3, 4월에 4차 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까지 국제 공동구매 코백스 백신 270여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조빈나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맞았지만 올봄 4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돼 3, 4월에 유행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유행 확산세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한 역학조사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참여하에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각 분야와 관련 업계의 방역 수칙 조정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백신 최소 270만 회분이 올 상반기까지 국내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코백스가 오늘 처음 발표한 백신 배분 잠정 계획을 보면 한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9만 6천 회분, 화이자 백신은 11만 7천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북한도 약 200만 회분을 공급받을 전망입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현재까지 한국인 1,900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가운데 고혈압과 흉통 등 2건의 이상 반응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신고 사례 간의 인과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서울에서는 170여 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온 가운데 병원과 음식점을 통한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상황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72명입니다. 한 달 가까이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329명이 됐습니다. 병원과 음식점 등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 등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지금까지 6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온 병동에 대해 추가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 및 환자를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진구의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어제 하루만 7명 늘었습니다. 지난 1월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뒤 51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춤을 추거나 테이블을 이동하고 일부는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진구는 해당 음식점의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해당 음식점은 포차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른바 헌팅 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소에서 노래나 춤 등 유흥 행위를 적발 시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중구의 복지시설과 관악구의 의료시설과 관련해서 각각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 연휴 동안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는 계속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가족과의 만남을 포함해 이동 자제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 연휴에는 처음으로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34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인데요.
수원의 한 어학원 관련해 지금까지 9명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소식은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원 장안구의 한 어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학부모 등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해당 학원은 학생과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곳으로 지난달 31일 강사 1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어제까지 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는 12일까지 해당 학원을 폐쇄 조치했으며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학원이 9명 이하 수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원 건성구의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7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34명으로 이틀 연속 3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와의 접촉 등 소규모 감염이 84명으로 62%에 이르고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3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일상 감염의 비율이 감염 경로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집단 감염보다 많아지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43명, 해외 유입 1명 등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이루어져서 이 중에서 85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405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8,61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11명이고 어제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 시설, 장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78.6%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 관악구의 의료기관에서 총 17명이 발견되었고 성동구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누적해서 총 69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총 51명, 중구에 소재한 복지시설에서 총 76명, 동대문구 고시텔에서 총 15명의 누적 확진자가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중 경기도의 수원시의 요양원에서 총 55명, 남양주시의 보육시설에서 총 24명,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관세 업무 관련 회사에서 총 누적해서 18명이 발견되고 연수구의 무역회사에서 총 1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은 당진시에 소재한 유통업체에서 총 39명, 그리고 충북 음성군 축산물 업체와 관련하여 총 15명,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교회와 관련해서 총 4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북 권역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사무실과 관련해서 총 2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남권에서는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총 92명, 부산광역시 서구의 항운노조와 관련해서 총 47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항체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내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도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대표성이 가장 높은 전국 단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일부인 5,284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항체 양성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연령대긴 합니다만 육군훈련소의 입영장정 9,954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양성 건수는 31건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차 유행의 특정한 지역인 대구 경산 지역에
일반 주민 2,350명, 그리고 의료진 302명에 대해서도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항체 양성 건수가 19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검토 논의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방역 관리에 전 국민이 잘 협조해준 성과로 판단이 되고, 다만 항체 양성자 중에는 미진단 감염자도 확인된 바 지역사회 내에 무증상 감염이 존재함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조사 기간이 2020년 12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3차 전국 유행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금년에도 전국 유행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군 입영 장정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대표 표본 5,000건 및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5,000건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에서는 소위 영국 변이주 그리고 남아공 변이주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 분양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의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 동시에 생물안전 3등급으로 허가받은 연구시설이 있는 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 분양 등 수행하는 실험 내용에 따라서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영국 그리고 남아공 변이주 분양을 통해서 유관 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 백신 개발 및 진단 제재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체 지속 기간 및 변이주에 대한 분석 연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중 혈장을 공유해 주신 분들 중에 100명을 선택하여 중화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이 되면 백신을 맞을 접종자 중에 주로 의료진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면역의 수준, 백신으로 인해서 확보되는 항체의 지속 기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분리병원체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영국 변이주, 남아공 변이주에 대한 국내에서 개발된 치료제, 즉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등의 효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항체 치료제에 대한 결과 분석은 다음 주 되면 아마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개발될 국산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평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 조사 노력이 앞으로 치료제와 백신 접종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임도 설명드립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까지 118개 병원에 4,131명의 환자에게 공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항체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 목적 사용이 식약처로부터 4건 승인된 바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과 관련된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자 수가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곧 이루어질 백신 접종,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거듭 3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급적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 즉 식사나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내 발생 규모는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는 감소 추세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유행을 낮추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과정입니다. 상승 시기보다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항상 하강 국면에서는 수시로 소규모 반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감소 경향 및 추세는 모든 국민들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불편을 인내해 주시고 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합 금지를 철저히 준수해 주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인구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 재생산 지수도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후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야 할 보루인 대형 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 발생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미 코로나 다발생을 경험했던 시설, 즉 교회 등의 종교시설, 또 수용시설,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변이균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계속 올라가고 이에 따른 확산 위험도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위생이나 건강 분야의 약한 고리들을 예외 없이 건드리고 들추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혼자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나 동거인과 실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이 올라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 제출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를 거론하며 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도 이 사표 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할 당시 녹음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했다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임 부장판사가 사표 내는 게 자신은 좋다면서도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앞서 임 판사 측은 어제 건강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 판사가 당시 정식으로 사표를 낸 건 아니었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오늘 녹취 공개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사표 수리를 재요청했지만 올해 2월 말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녹취가 공개되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녹취 내용과 같이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수준을 높이고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두 정상은 오전 8시 25분부터 32분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문 대통령의 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북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고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입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한미 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7도, 주말인 모레는 10도 등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새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눈구름이 물러나고 전국이 맑은 하늘이지만 여전히 골목길 등지에는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강원 산지와 영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광주와 대구가 6도, 부산이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